자, 이제는 그까지 하고 나머지는 5월 달에 가서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펴입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에 대해서 그 몇 페이지? 48페이지. 자, 취득세는 3개에서 4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세법에서 기초가 되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해둬야 뒤에 가서 쉬워집니다. 이 파트를 모든 용어가 여기에 다 숨어 있고 법률의 흐름 기초가 6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강론이고 요게 현재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 있는 거죠. 지방세법에. 그래서 지방세법 전제를 해서 여러분이 취득세가 나오는데, 자, 그 보십니다. 48페이지 보면 특징, 기본적 특징이 지금 나와 있죠. 일단 취득세 부과권은 누가 지고 있느냐? 특별, 광역, 도에서 부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청까지 세금 내려가고 광역시청까지 세금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이임을 받아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 부과권자가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공부를 하되 실무상으로는 이걸 이임을 받아서 각종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이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행위세와 유통세입니다. 그 행위세라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죠. 민법상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한 취득. 그래서 행위세고, 유통세는 경제적 개념이죠. 거래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통세라는 걸 말을 달리하면 거래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개념에서는 유통세고 법률적 개념에서는 행위세다. 그러니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래서 유통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세,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액을 가세 표준을 하는 종가세. 그리고 차등 비례세율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차등이란 말은 나중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비례세율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가세 표준이 아무리 정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세율은 변함이 없는 것이 비례세율의 용어입니다. 아까 고정세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물세. 물세라는 것은 항상 뜻을 잘 해요. 물건에 대해 가세는 물건별 가세 원칙입니다. 물건별 가세 원칙.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 가격을 가표로 하는 바로 종가세 개념을 끼고 있고, 그 다음 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율에 정감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 가표가 크더라도 세율은 고정적이다라는 걸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취득자의 인적 기준과 관계없이 아까 인적 요소는 전부 국세, 국세가 소득세라든지 여러분 양도세, 법인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게 전부 다 인세고 특히 부가가치세나 인세 같은 건, 인지세 같은 거는 물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취득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그래서 물세 동그라미 치고 하나 적어놔. 물건별 가세원칙이다. 무슨 별 가세원칙? 물건별 가세원칙. 자, 그러면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이 집을 2개 샀어. 응? 집을 2개 샀다고. 요걸 합산해서 과세하느냐 각각 과세하느냐 이 말이야. 물세라는 거는. 집은 물건 아이가. 집이 사람은 아니지. 집은 집이지. 그래서 물건별로 과세를 하는 기라. 차를 2개 샀어. 그러면 차량별로 각각으로 과세를 하는 기라. 합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물세라는 뜻을 알아야 돼. 그냥 물세하고 수두세하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세라는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질 가세 원칙, 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 실질이란 말은 줄 거라. 실질이란 말은 사실상 소득자, 사실상 행위자, 또 사실상 취득자,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실질 과세인데, 정말해서 등기 등록 관계 없다는 거야.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물건, 사실상 취득행위, 사실상 소득에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은 등기요 한 부분만 내가 설명을 해놨어. 그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기 요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등기 요건을 갖추는 거, 이거는 형식주의지. 등기 등록을 갖추는 건 형식주의. 그 행식하고 관계 없어. 자, 그러면 보자. 취득세는 취득한 가세 물건을 등기 등록하는 것은 물론 등기 등록 관계없이, 여기가 핵심이지.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물건 소유자나 양수인이 취득자로 본다. 이 말은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인데, 잘 들어. 등록 면허세는 반드시 등기 요건을 갖춰야 과세가 돼. 근데 취득세는 등기 요건 안 갖춰도 취득세 부담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잖아. 건물을 지었지. 아직 등기 안 쳤지. 소유자는 누구지? 여러분이지. 그럼 여러분 내야 되는 게.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상속 등기 쳐야 사실 그 집가이가.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등기 안 쳐도 상속 재산은 여러분 거라. 세금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행식 요건도 있지만 행식 요건에 전제하지 않고 바로 사실 실질 가세 원칙, 등기 요건 안 갖춰도 취득만 하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현황 부과의 원칙. 이거는 현재 등록 면허세 말고는 다 적용이 되거든. 등록 면허세는 공부상 원칙으로 가지만은 취득세, 재산세, 여러분 뒤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전부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른다. 현황 부과가 뭔데? 있는 그대로 봐라. 쉽게 말하면 그 말인데, 자, 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은 현재 사실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밭으로 쓰면 농지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있는 그대로 봐라. 만일에 현재상도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상 현황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원칙이 취득 현재 시점으로 봐서 해야 된다. 자, 등기부상으로 이미 밭이 돼 있는데 현재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쓰면은 그 땅은 대지로 봐서 부과하겠나, 밭으로 봐서 부과하겠나. 현재 대지로 쓰면 대지로 봐서 부과해라. 이게 현황 부과의 원칙. 있는 그대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등록 면허세 말고는 전부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른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 가면 취득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죠. 취득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방세법상 규정에 대해서 취득이란 뭐냐? 매매, 교환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걸 승계 취득 4% 딱 적으세요. 유상 승계 취득 4%. 매매, 교환, 유상 승계 취득 4%. 상속 이거 2.8% 적어 놓으세요. 천분의 28입니다. 2.8%. 정려 기부 동그라미 치고 3.5%. 무상이죠. 네. 정려 기부 무상 취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맞죠? 상속은 상속 취득이죠. 물론 무상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무상은 전부 정려로 보면 좋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는 무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속은 따로 줍니까? 예, 상속은 항상 상속이라는 전제를 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상속 말고는 전부 정려 취득으로 막 공부를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우리 양도세에서 배웠잖아요. 현물 출자. 내는 같습니다. 법인은 부동산을 받죠. 그리고 주식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물이 뭐냐 하니까 부동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양도가 되는 기고, 예. 그 땅을 받고 건물을 받는 사람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법인 입장, 기업 입장에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상승계 취득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취득? 유상승계 취득 4% 적으세요. 세율은 난좀 외우기가 상당히 그래서 봐. 자, 지금 적은 게 몇 프로 있노? 예. 자,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전부 4%입니다. 맞죠? 그 다음 상속은 2.8% 해놨죠. 자, 정려 기부는 무상 취득으로서 3.5% 적어놨습니다. 자, 적었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율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취득 유형별로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비례 세율인데 앞에 다르다 그래서 차등이나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비례 세율. 그래서 대부분 현재 여러분 법률에는 이런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이건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법에서는 표준세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 대한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건축 나와 있죠. 건축. 그 다음 개수. 자, 건축은 대부분 여기서 신축, 정축으로 보세요. 신축, 정축, 재축. 그 다음 개수는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자, 주목.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용어를 잘 보는데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과 유사합니다. 다. 개념은 똑같아요. 새로 짓는 걸 뭐라 그럽니까? 신축. 천재지변에서 다시 짓는 걸 재축. 그죠? 그 다음 청수를 내리거나 팽수를 내리면 정축이죠. 에? 꼭 정축이라는 건 올라가는 게 정축도 되지만은 옆으로 퍼지는 것도 정축 아닙니까? 꼭 올라가야 정축입니까? 정축이라는 건 면적이 느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개념은 항상 무슨 취득으로 봐야 되냐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난주 2.8%를 적용합니다. 세율을. 네. 아시겠어요? 자, 개수. 개수 원칙은 면적 증가가 없다는 겁니다. 면적 증가가 없는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해서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또는 의제한다 이래서 본다 이 말이죠. 자, 개수는 대수리 하는 건데 면적 증가가 없으면 뭐라? 취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취득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수를 통해서 면적이 늘 수가 있습니다. 면적 증가가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에 여러분 간주 취득으로 봐서 판단하면 됩니다. 간주 취득으로 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개수는 개수인데 면적 증가라는 전제가 깔리면은 요거는 원시 취득으로 취급합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원시 취득 난주 2.8% 적용합니다. 취득 세율을. 자, 그래서 요런 용어 한 번 더. 건축은 건축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은. 근데 우리 요 내용은 전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 그러면 등기는 보존 등기 개념이 됩니다. 등기로 치면. 그 다음 개수. 개수는 대수선하는 건데 면적 증가가 없이 그냥 단순한 리모델링만 하면 개수죠. 그런 거는 난주 그 증가분에 대해서 가표가 돼서 난주 2%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거는 간주 취득으로 봐서. 그리고 이 확인을 하는 개수를 하는데 면적을 늘려요. 늘리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법대로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수리하면서 면적을 늘리면 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보느냐? 증가된 부분, 늘어난 부분은 바로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 개념을 잘 잡아놔. 나중에 그래야 이게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난주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1.8% 씁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개수할 때 면적이 증감이 없다. 일반적인 거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근데 개수를 통해서 면적이 늘었다 하면 원시 취득으로 봐야 돼. 이런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놔야 난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전부 원시 취득이죠. 땅은 전부 우리가 매립, 간척입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이거는 2.8%를 적용합니다. 자, 그 밖에 유사한 취득은 이제 난주 간주 취득을 말하는데, 이런 취득으로서 원시, 성계, 유상, 무상, 조건 깔지 말고 가오면 내 거요 하는 게 모든 취득입니다. 맞죠? 그래서 포인트가 모든 취득이 포인트라. 뭐라고? 모든 취득. 조건 내하에 묻지 마라. 그러면 아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으로 본다 했지? 근데 등기도 안 쳤으면 허가도 안 받은 물건도 있겠지. 뭐가 건축물? 조건 따지지 마. 내 거면 내 거라. 그게 뭔데? 취득이지. 그래서 취득에는 유상, 무상, 원시 뭐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소유권만 내 거면 내 거라. 취득이야. 모든 취득이 취득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가면 뭐가 있냐니까 2번이 간주 취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자, 현재 보면은 과세당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존에 있는 소유권의 건축물에서 정축 그랬죠? 정축은 간주가 아니고 원시라며. 네, 자, 잘 듣습니다. 정축도 일정한 면적 증가죠. 정축도 일종의. 그렇죠? 근데 용어상으로는 간주 취득에 맞습니다. 용어상으로는. 근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뭐로 해야 돼? 원시 취득을 적용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어상으로는 간주 취득인데 세율 때문에 무슨 취득으로 공부를 해라? 원시 취득 쪽으로 공부를 하세요. 이중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축하면 원시 취득으로 판단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어상은 간주 취득이 맞아요. 책임 틀린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수. 개수 대수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법에 가면은 대수선 행위가 어떤 행위고, 목적 의무로서는 보호 있지, 보호. 천정에 돼 있는 보호 있잖아. 그 3개 이상 교체를 하고,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걸어서 뭐, 수리를 하고, 기둥도 3개 이상 이렇게 교체를 하고, 뭐, 콘크리트의 기둥이 뭐 수리하기 좀 그렇지만은 목적은 가능하잖아. 시야놨다가 빼고 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대수선이라 그래. 리모델링도 일종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이 늘면 원시고, 면적이 늘지 않으면 뭐로 봐라? 간주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면적이 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거는. 자, 가점주주의 주식취득 줄 거고, 가점주주. 가점주주는 여러 사람의 주주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주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해서 친족간이라든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 모여서 된 것이 가점주주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독점적 주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점주주 줄 거고, 지분이 50% 초과된 자. 지분이 얼마 초과된 자? 50% 초과된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가면 선박, 차량, 기계 같은 거 종류를 변경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간주취득이 됩니다. 또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이죠. 예를 들어서 밭을 대지로 바꿨다. 밭을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밭인 상태에서는 공시가격이 1억인데 대지로 바꾸면 가격이 올라가죠. 왜? 이용처가 많고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받친 상태에서 1억이었는데 아이 사실상 변경을 하니까 대지로 딱 바꾸니까 1억 5천이 딱 된 거야. 얼마 띄노? 5천만 원 띄지? 그 띈 부분을 과세를 하게 돼가 있어. 올라간 것만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포인트는 가액이 증가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가액이 늘어야 돼요. 뭐가 늘어야 돼? 가액이. 그래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야 취득으로 보는 거지 가격이 늘지 않으면 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액 부분만 면적 증가가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간주 취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메모를 간단히 이래 해놔라. 간주 취득의 종류를 지목 변경,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 뭔데? 밭을 갖다가 대지로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축물 개수. 수선이죠, 수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점 주중. 자, 가점 주중 아까 내가 분명히 지분이 얼마 초가 50% 넘어야 된다. 50%는 안 된다. 양도세는 50%부터 시작하지만 취득세는 50% 안 돼. 50% 넘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차량 등 종류 변경이죠. 자,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무슨 취득이라고 그런다 했노? 간주 취득이가, 일반 취득이가. 취득 간주,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고, 또 한자로 쓰면 무슨 취득이라? 의제 취득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만 갖고는 세금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뭘 해야 되냐니까, 요 뚝딱거리가, 속도를 뚝딱거려 가지고 가격을 높여야 돼. 그 가격은 공사 비용이 일반적이 됩니다. 되고, 또 난조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액 증가입니다. 무슨 증가? 가액 증가. 요게 반드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주 취득은 뭐의 증가분?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올란 것만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가표가 되는 거예요. 나중 가액 증가 금액이 뭐가 된다? 세금 매기는 돈이 되죠. 여기다 세율은 무조건 2%, 1000분의 20을 씁니다. 1000분의 20. 예, 2% 쓰죠. 그래서 2%는 나중에 요걸 중가 기준세율이라 그럽니다. 중가 기준세, 중가 세율은 무겁다는 뜻이고, 중가,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세율. 가감 조정할 때 난조 씁니다. 그래서 중가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놔야 되는데, 자, 지목 변경. 그래서 외울 때 지객과 요래 외우세요. 지객과. 차량 등은 동산이고 재수없으면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고. 그래서 지객과. 이 지객과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적용한다? 2%가 10%가? 2%. 2%를 우리 쪽에서는 여기서 중가 기준세율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중가 기준세율은 나중에 중가 세율을 적용할 때 뺐다 더했다 쓰기도 하고 중복으로 쓰고 이래. 그래서 중가 기준세율은 무겁다는 뜻이 아니고 중복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2%를 말합니다. 2%. 1000분의 20, 2%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게 바로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항상 여러분은 가액 증가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증가?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 시 취득이란 개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 증가가 없으면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액이 올란 것만큼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는 거고, 그 다음 가세 표준. 가표는 그 증가액입니다. 그 증가액. 그럼 그 증가액은 뭐냐 하니까, 자, 이 증가액에는 개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올란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인데. 이 말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밭이 1억 같으면 대지로 바꾸면 1억 5천이 돼. 얼마 올랐어요? 5천만이다. 이걸 취득으로 보는 거야. 다 취득을 보는 게 올란 것만큼 취득을 보는 거야. 정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정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정가분, 정가시. 자, 그래서 요거는 공시가격 정가분이야. 그래서 공시가격을 우리는 지방세에서 뭐라 한다 했노? 시가표준. 시가표준 정가분을 정가분이라 그래.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인데 변경하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그럼 얼마 올랐노? 5천만 원, 7천만 원, 2천만 원 올랐지? 그러면 2천만 원이 가세표준이 되는 거야. 여기다 2%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이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법인. 법인은 뭐냐 하니까 공시가 기준이 아니고 바로 공사 비용이라. 장부상 공사 비용. 장부상 공사 비용이라. 장부상 공사 비용.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납세 의무자. 세금은 누가 내는데요? 이 당연히 소유자죠. 어느 시점? 변경 시점. 변경 시점. 자, 그 다음에 세율. 세율은 아까 얼마를 쓴다 했노? 2%. 2%가 뭐라 했노? 중과 기준세율. 중가세는 아주 무겁다는 뜻이 돼. 이거 외울 때 잘해야 돼. 중과 기준이 된다. 중복적으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중과 기준세율이다. 이 2%를 갖다 우리 취득세에서는 중과 기준세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항상 2%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니까 이거 해도 문제가 돼요. 하나만 갖고 확 풀어도.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니까 취득 시기 언제 취득으로 봐야 되노?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이 있고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공부상 변경일이 있겠죠. 등기부상. 책에 따면 다 있어요. 이건 내가 한쪽으로 모아주는 기라. 지금 뒤에 나가면 하나씩 다 나옵니다. 각각이. 자, 그러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이 있어.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지. 중. 자, 중하면 절로 가면 안 되지. 중하면 빠른 날이 돼요. 항상.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거둡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이 6월 10일이다. 공부상 변경일은 등기부상 변경일은 6월 15일이다. 그럼 어느 게 빠르노? 사실상 변경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야. 사실상 변경일이 몇 월 며칠? 6월 10일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면. 자, 여기도 이거는 원칙이고 예외는 뭐냐 하니까 지목 변경하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 사용. 이렇게 변경일 이전에 막 딱 해갖고 써버리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빠르노? 쓰는 날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 사용일이 또 취득 시기가 되는 거는 예외. 세 가지 중에서 다투면 제일 빠른 날이 되겠죠. 그래서 변경하기 전에 사용을 해버리는 땅은 그 사용한 날짜가 또 취득 시기가 되는 이런 시기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면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형식으로 출제는 안 됐어요. 한 줄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반드시 여서 알아야 되는 지목 변경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용어 자체를 봐. 지목이라는 거는 토지에 대해서 쓰는 용어고 개수라는 거는 건물에 쓰지 땅을 갖다 개수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건물을 개수한다 그러죠. 또 건물을 갖다 지목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토지를 말하고 개수는 건물을 말한다. 자, 가점주주는 한 사람 지분이다. 여러 사람 지분을 조급한 거다. 여러 사람 지분을 조급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분이 뭔데? 여러분 주식,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 이 지분이잖아. 그래서 50% 넘게 가지고 있어야지 50%는 안 돼. 50%까지는 일반 주주라. 50%가 넘어야 뭐가 된다? 가점주주다. 그럼 한 사람이 아니네요? 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한 놈이 못 내면 뒤에 놈이 내야 됩니까? 내야죠. 이게 또 연대 납세 의무라. 그래서 가점주주의 납세 의무자는 바로 연대 납세 의무자다. 왜? 여러 사람입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못 내면 그 다음 지분자가 내줘야 돼, 세금을. 그러니까 연대는 뭔데? 공동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연대 책임. 세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은 공동 책임을 진다. 그러면 A라는 주주가 못 내면 B라는 주주가 내줘야 돼.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 용어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를 보시죠. 자, 51페이지 가점 주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내가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나오면 수강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런 것까지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출제가 벙벙벙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용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대로고요. 자, 가점 주주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50페이지를 펴서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가점 주주의 취득, 50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가점 주주의 취득. 자,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장법인은 뭔데요? 모든 주식이 증권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를 비상장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법인 발행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50% 지분에 포함되는 자가 바로 그 친족이라든지 또 재산과 관계되는 특수 이해관계자, 그래서 특수 관계가 있는 자, 이 재산과 관계되는 자입니다. 이를 우리는 가점주주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50% 넘어라. 그리고 가점주주 50% 초과라는 지분은 한 사람 지분이 아니고 재산과 관계되는 자 다 종합을 해서 합쳐갖고 50%가 넘어야 된다. 이때 가점주주다. 그래서 가점주주는 여러 사람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연대납시의무 제도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네 번째 가면은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예. 그러니까 가점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동산도 취득한 거로 봐요. 그 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인데?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득으로 본다는 자체는 납세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이것에 이어서 법인 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있고 지분이 있죠. 여기서 지분이라는 거는 부동산 지분을 말합니다. 지분이라는 거는. 주식은 또 당연히 또 주식에 소유된 지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지분, 뭐 토지 지분, 부동산 지분 이거 다 묶어서 우리가 또 지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함으로써 가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설립시가 포인트죠. 설립시. 법인을 세울 때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자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주주들은 세금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세금을 국가가 면제를 시킨 거예요. 회사 세울 때에 막대한 지분이 투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좋다. 취득세 세울 때는 내지 않도록 면제시켜줄게.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회사 설립 시에 가점주주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세금 없습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점주주가 지금 도표를 내가 아주 그 설명을 잘 해놨죠. 회사 설립 시점 그 현재 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과세 납세 의무 여부를 판단했는데, 설립 시점 55%는 지분이 지금 55%잖아요. 주식 보유율이 55%인데 현재 시점 설립 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분이 55%. 그러니까 가세 제외 그랬지. 납세 의무가 없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가세 제외는 취득 X입니다.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설립 시 55%를 가진 사람이 현재 지분이 얼마 올랐어요? 65%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빼면 10% 올랐죠. 이게 이른바 간주 취득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지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래서 바로 과세한다. 그러면 10%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설립 시점에 45%, 자, 50% 이하는 일반 주주거든요. 그래서 설립 시점에 일반 주주는 45% 현재 가 있다가 이 사람이 계속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어요. 사들여가지고 지분이 얼마나 됐다? 바로 60%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초 가점주주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최초 가점주주가 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럼 전체 지분이 얼마입니까? 60%. 전체를 부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항상 가점주주는 자기 주식만 깍 쥐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때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초는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입 앞에 제일 마지막 라인에 있는 거 지분 변수입니다. 즉 말해서 55% 설립 시점 가점주주가 양도 후에 재차 가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야단입니다. 이거는. 자, 설립 시점. 설립 시점에 지금 일어나고 이게 지금 뭐가 되냐니까 여러분이 지분 변동 시점을 우리가 이래 봅시다. 그래서 가세 여부가 이래 지금 나와 있어요. 가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납세 의무를 어떻게 지느냐. 자, 제일 밑에 거 봅니다. 현재 회사를 세울 때 55%. 이 시점. 이 사람은 설립 시점 가점 주주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취득 행위라도 취득세가 없죠. 이 시점에서는. 없다고 해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분을 갖다가 팔았어요. 벌써 15% 날렸습니다. 그럼 현재 지분이 얼마죠? 이 단계는 지분이 늘어야 취득이 되는데 지분이 오히려 감소했죠. 취득세 없어요. 이 상태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얼마예요? 45%. 자, 여기서 요래 볼 때는 늘었지만은 이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분과 과거 지분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과거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야 돼요. 최고 지분. 과거에 있는 최고 지분하고 비교 여부를 판단해서 증가가 되냐, 감소가 되냐. 이걸 따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점주주 55% 최초 가점주주가 됐다가 이 사람 설립자 가점주주가 됐다가 지분을 팔아가지고 현재 됐으니까 이건 지분 증가가 없어서 세금이 없고,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야 돼. 그럼 앞에 최고 지분은 55%라. 그러면 또 지분 증가가 없어. 그래서 또 취득이 아니라 세금이 없어. 자, 그 다음 현재 지분이 최후에 얼마까지 되노? 60%.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지분이 나타났는데 세 개 지분에서 가장 큰 지분하고 최고 지분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자, 요거 최고 지분 아니지? 이 최고 지분이지. 이쪽이. 그러면 얼마 올랐어? 서로 비교하면 5%. 그래서 지분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점하고 딱딱 끊어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비교를 하더라도 앞에 지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최고의 지분하고 비교를 해서 정감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비교하니까 정감 여부가 없어 취득이 아니고, 여기서 요거하고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도 정감이 없어서 뭐예요? 취득이 아니고. 그러면 요 지분이 60%인데 최고 지분이 얼마지? 55%. 그러면 얼마 올랐어? 5%. 그래서 정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은 거의가 지분이 다 틀리니까 이 지분이 아마 세 줄, 네 줄 되거든. 이게 흘러나오면. 근데 여러분은 요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중간에 1번, 2번, 3번 단계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일단 회사 설립 시점 뭐가 없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면제시킨다 했죠. 그래서 설립 시점 가점주주의 취득 행위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지 본다 하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설립 시점 가점주주가 지분을 사들여서 항상 지분이 늘어야만이
늘은 부분에 취득으로 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때 지분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최고 지분하고 비교를 하라 했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10%가 이래 되지만은, 그 다음 일반 주주가 최초 가점 주주가 되면은 그 전부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 전 가점 주주가 지분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할 때는 항상 현재 지분 60% 하고 과거 지분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증가가 돼야 취득이지, 증가되지 않는 한은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쭉 넘겨서 과세 대상 지금 나와 있지? 자, 과세 대상. 그래서 그 52페이지 한 펴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종목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법률에 열거한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위세로 포인트는 법률에 열거한 것 대상이죠. 그래서 열거주의라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무슨 주의? 열거주의. 포인트는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현재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 부동산은 무조건 세금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산 중에서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은 서 있는 나무입니다. 설립자가 맞습니다. 임목할 때는 설립자, 서 있는 나무인데 넘어간 나무는 안 되네요. 그래. 안 되는 거야. 임목이다. 임목. 설립자라. 피업이 아니고 설립자. 서 있는 나무인데 넘어간 나무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취득세가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서 있더라도 무조건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류가 있어. 임목은 바로 배나무, 사과나무, 가수나무. 그 다음 서 있더라도 중목. 중목이 뭐고? 대나무. 그 다음 이제 우리 자연의 소나무 같은 임목. 산림. 예. 임목. 그래서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데, 서 있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우리 가식나무 있지? 정은수 말이다. 가식나무, 아름다운 가짜로 써갖고 정은수를 가식나무라고 그러거든. 이런 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강업권. 우리가 법률상으로 광산 운영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업권. 그 다음에 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으로 우리가 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 어권. 그 다음 각종 회원권인데 특히 골프, 성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박스에 봐. 넘어가지 말고 52페이지 박스 딱 제일 밑에 딱 있잖아. 공부하기 좋게. 자, 요 종류를 먼저 숙지를 해야 돼. 이 종류. 그래서 뭘 좀 외워야 되나 하니까 여기서 외울 거는 과세 물건이. 그리고 이거 외에는 취득세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봐란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세권 있는가 찾아봐라. 음째 취득세 없다고. 전세권 취득하면 취득세 없어요. 그럼 뭐인데? 나중에 등록 면허세를 나중에 냅니다.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찾아봐. 내가 되는 거. 분양권 한번 찾아봐라. 있는가? 취득세 없어. 자, 입주권. 입주권 없지? 근데 이 실무에 가면 입주권 취득세 있던데요 하는 거는 입주권에 대해서 세금이 있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되면 그 지역에 땅이 있단 말이야. 입주권에 대해서 취득세가 있는 게, 그 입주권이 되려면 땅을 소유권을 가져야 되거든? 땅에 대해서 취득세가 있는 거지, 입주 권리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어. 오판을 하면 안 돼. 그럼 입주권을 가지면 취득세 물린대요 하는 거는, 그건 입주권에 내는 게 아니고, 입주권 전제 조건인 땅의 소유,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담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입주권은 취득세가 없고, 거기에 대한 토지분이나 일정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부분에 취득세를 내는 거지 입주권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은 봤을 때 요걸 좀 외워란 말이야. 뭘 외우냐 하니까 광어해를 좀 외워놔. 광어해. 뭐라고? 광어해. 그러니까 강어권, 어권, 회원권이라. 강어권, 어권, 회원권. 요거는 권리잖아, 그제? 외에는 지상권도 안 나오고 지역권도 안 나와. 권리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회원권은 여러 개가 있지. 뭐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요터, 성마, 각종 회원권이 있어. 그래서 각종 회원권이 오면 되고. 그래서 소주 끊고 강의회 요거 꼭 기억해란 말이야. 소주 하나하고 강의회. 해가 강의회가 있잖아. 강의회.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과세 대상을 알고 여러분이 알아놓고, 그 다음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 하니까 외우더라도 차량이라든지 기계 장비라든지, 뭐 기계 장비는 우리 건설용 기계, 하용용 기계, 강업용 기계 이런 걸 말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니까 항공기, 그 다음 선박. 그래서 차기 항선이 있지. 또 요거 기준으로 해야구만. 자, 차기 항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거는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제조업자지, 제조업자. 무슨 업자? 제조업자.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부담 시키겠나, 안 시키겠나? 안 시키지. 이거 시키면 기업 망해버리지. 왜? 울산 현대에서 하루에 차가 몇 개가 나와. 수백 대가 생산되는데 그 취득세 각각 부담하면 문 닫아야지. 뭐. 그치? 그래서 제조업자는 취득세가 없어. 선박 제조업자도 그렇고 기계 제조업자도 그렇고 이 만드는 업자는 취득세가 없어.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승계취득자, 만들어 놓은 걸 사면은 승계취득이지. 승계취득에 취득세가 있는 거라. 원시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외울 게 아니고. 이 만드는 업자는 세금 없다. 그 만들어 놓은 걸 사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지. 차기 항선에 대해서. 그리고 권리, 강의회. 취득세 권리는 강의회 뿌이다. 나머지 권리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혀 없다. 임차권도 없다. 취득세는 없다, 이게. 그것 때문에 해야 돼. 권리 때문에. 강의회. 자, 이래 놓고 나머지 여러분 그 종목만 먼저 숙지를 하세요. 그 내용 개념은 이제 19세기 부분이고 이 종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면 되고, 특히 간주취득, 지객과, 무슨 과? 지객과. 몇 프로 적용한다? 2%. 그거 오늘 핵심으로 좀 알아두고. 그리고 해낭 부과의 원칙,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예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죠.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봐라. 공부상 사항과 사실상 사항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 사항에 따른다 이 말이야. 현재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